자, 이번 시간은 체세포 분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포 질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까지 다 배우고 체세포 분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에서 저번 시간에 핵 분열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 세포 질 분열 할 건데, 자, 핵 분열이랑 세포 질 분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세포 질 분열 시작할게요. 자, 세포의 일생을 뭐라 그런다 했지? 세포 주기라고 한다 했지. 자, 세포의 일생은 총 두 가지로 나뉜다. 세포 분열을 안 하는 쉬는 강기와 분열을 하는 분열기로 나뉜다. 맞지? 자, 그런데 이 분열기는 또다시 나뉜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뭐부터 쪼개진다 했지? 핵부터 쪼개지고 그 다음 이 바깥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했지. 맞지? 자, 핵부터 쪼개지고 핵이 다 쪼개진 다음 이 세포질이 쪼개진다. 맞지? 핵이 쪼개지고 세포질이 그 다음 쪼개지면서 결국 전부 다 쪼개진다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분열기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뉜다. 뭘로 나뉜다?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뉜다. 맞지? 자,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했어. 자, 그리고 핵분열은 또다시 나뉜다. 기억나십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뉜다라고 했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 핵분열이 끝난 이 말기 시점에 세포 질분열이 일어난다. 맞지? 자, 핵분열 말기라는 뜻은 핵분열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뜻이고 핵분열 끝나고 바로 세포 질분열 일어나야 되니까 세포 질분열은 언제 일어난다? 핵분열 말기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저번 시간에 했고, 그러면 오늘 할 세포 질분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세포 질분열은 언제 일어난다고? 세포 질분열은 핵분열 말기에 세포 질분열이 시작된다. 맞지? 자, 핵분열 말기에. 그리고 세포 질 분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봤다. 그림이 다르게 생겼잖아. 그림만 봐도 동물세포의 세포 질 분열인지 아니면 딱 그림만 봐도 식물세포의 세포 질 분열 그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자, 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세포 지금 무슨 모양이야? 네모 모양이잖아. 왜 네모 모양이냐면, 이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얘가 뭐냐면은 세포벽이거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 세포벽이 돼. 알겠지? 자, 근데 식물세포는 이렇게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인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이 벽이 네모난 모양이라서 얘가 네모난 모양이 딱 이루어져 있는 거야. 단단한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포 이 바깥 부분을 세포벽,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네모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막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세포막이 가장 바깥 부분이 돼. 얘는 단단한 벽이지만 얘는 특정한 모양 틀이 없이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동물세포는. 왜냐면 얘는 단단한 딱 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탁 잡혀 있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단단한 틀이 없어. 바로 그냥 바깥 부분이 세포막이야. 이쪽 부분이지. 제일 바깥쪽이 세포막이 되는 거야, 동물세포는.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 없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모양이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 맞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동물세포는 이제 세포 질 분열 해볼게. 자, 일단 핵분열 말기이기 때문에 핵이 분열이 됐어. 맞지? 핵이 분열이 됐고 동물세포는 이 바깥 부분 세포질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막 있지. 바깥쪽이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이 쭉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 탁 하고 잘릴 거야. 알겠지? 세포막이, 동물 세포는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이라 그랬어. 맞지? 이 세포막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결국 이렇게 탁 나뉘어지는 거지. 알겠지? 자, 방향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동물 세포에서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알겠죠? 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혀 있어. 그리고 이미 얘도 세포 질 분열이기 때문에 핵분열 말기야. 그래서 핵이 두 개로 탁 나뉘어져 있어. 맞지? 그리고 얘가 핵이 딱 분열이 되자마자 세포 질이지. 바깥쪽이 세포 질이잖아. 맞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이 세포 질이잖아. 이 세포 질에서 정중앙에 어떤 판이 생성이 돼. 판이 생성이 돼서 그 판이 점점 자랄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핵이 분열이 되고 이 정중앙에 어떤 판이 형성되고 이 판이 점점 바깥쪽으로 자랄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 판이 결국 이렇게 전부 다 자라게 되면은 나뉘어지게 되는 거지. 세포질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판이라고 할 거야. 자, 식물 세포에는 세포 질 분열이, 세포판이 형성이 되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분리가 먼저 될 거야. 알겠지? 자, 식물 세포는 세포 중앙부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세포판이 형성이 되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지게 된다. 세포질이 분열이 될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세포판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세포벽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분리가 될 거고, 식물 세포는 정중앙에서 핵분열이 딱 끝나면 정중앙에서 세포판이 형성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결국 세포질이 분리가 될 거다. 알겠죠?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방향도 알아두시고 세포판이 형성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세포질 분열 끝났어요. 각각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장소야. 체세포 분열은 각각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생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몸집이 커지는 게 생장이야. 몸집이 커지는 거. 자, 봐봐. 너희 코끼리가 커? 아니면 개미가 커? 몸집이. 코끼리랑 개미 중에서 누가 몸집이 커? 코끼리가 더 크지? 코끼리가 몸집이 더 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끼리도 생물이고 개미도 생물이잖아. 그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코끼리의 몸집이 큰 이유는 세포의 크기, 코끼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개미보다 커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더 많아서야. 왜냐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이 됐었지. 세포는 계속 무한대로 자라지 않고 일정 크기가 되면 분열을 한다라고 했잖아. 세포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 하지만 세포 수가 많은 거야. 코끼리가 개미보다 몸집이 큰 이유는 세포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 수가 많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아기 때 딱 태어나면은 되게 작잖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커졌지. 맞지? 몸집이 커졌잖아. 몸집이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한다. 몸집이 커지는 거는 왜 커진다고? 세포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기 때랑 비교해 보면은 아기 때보다 팔도 길어졌고 다리도 길어졌고 몸통도 훨씬 커졌잖아. 맞지? 온 몸에서 생장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온 몸에서 세포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였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렸지. 세포수가 늘어나면은 몸집이 커진다. 맞지? 자, 그러니까 동물은 어디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온몸에서 생장했잖아. 아기 때랑 비교해보면 팔, 다리, 몸통 다 커졌지. 왜? 세포수가 많아져서. 체세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서, 세포의 수를 많이 만들어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을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알겠죠? 자, 동물은 몸 전체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식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딱 특정한 부위에서만 일어나. 알겠지?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생장점이랑 형성층이라는 곳에서만 일어나. 자, 생장점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 끝에 있어. 자, 식물에 뿌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맞지? 자, 이 뿌리 끝을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뿌리 끝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끝에 여기에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 이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알겠지? 그리고 형성층은 어디냐면 여기 줄기 부분 있지. 이 줄기 부분을 탁 잘랐을 때 거기에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식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과 형성층과 같이 특정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한다. 당연히 여기서도 생장이지. 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세포 수가 많아져서 세포 수가 많아지면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맞지? 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장소는 동물과 식물 다르다. 동물은 몸 전체, 식물은 특정 부위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알겠지? 생장점 어디 있다고? 뿌리 끝. 꼭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형성층에서 세포 질 분열이 일어날 때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므라들면서 분열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형성층은 식물이야. 식물의 세포 질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세포판이 형성돼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물은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분열되고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식물은 중앙에서, 세포질 중앙에서 세포판이 형성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세포질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전부 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그 결과야.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세포 수가 증가하게 돼 있지. 당연하지. 분열하면 각각 두 개가 생성되잖아. 얘를 뭐라 한다? 모세포, 얘를 딸세포. 그러니까 모세포가 한 개였는데 세포가 두 개가 되잖아. 얘는 딸세포지. 딸세포가 두 개 만들어진다. 모세포 한 개였는데 세포가 하나였는데 세포가 두 개가 되니까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가 동일한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엄마세포 모세포잖아. 이 모세포와 이 딸세포 안에는 당연히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 핵이 들어가 있고 그 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지. 그런데 분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포의 유전 정보와 이 모세포 안에 들어있었던 염색체 수, 얘네들이 각각 똑같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딸세포 안에랑. 자, 왜냐하면은 쪼개졌는데 유전 정보랑 염색체 수도 각각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체세포 분열할 때 제일 처음에 전기였지. 자, 전기는 어떻게 됐어? 이런 애들이 있었지. 자, 염색체가 등장한다. 맞지? 방추사가 등장하고 염색체가 등장하고 핵막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는 어떻게 됐었어? 얘네들이 방추사가 부착된 이 염색체가 세포 정중앙에 배열한다. 이렇게. 맞지? 이렇게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자, 그 다음 후기는 어떻게 됐어? 이 한 가닥을 뭐라고 한다고? 염색체의 한 가닥을 염색 분체. 맞지? 염색 분체가 지금 붙어 있었지만 얘네들이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된다.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한다. 기억나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잖아. 이렇게 촥 찢어지면서 분리가 된다. 맞지? 자, 그 다음 얘가 후기고 그 다음 말기에는 이제 각각 전부 다 분리가 됐어.
자, 핵이 분열이 됐지. 자,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 얘네들이 한 묶음, 얘네들 각각 끌려가면서 얘네들이 한 묶음,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이제 결국 나뉠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잖아. 얘네들 한 묶음, 얘네들 한 묶음. 이게 지금 말기잖아.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딸세포잖아. 얘가 결국 이렇게 세포 질분열까지 일어나면 하나의 딸세포가 되면서 각각 두 개가 형성된다. 이거지. 자, 그럼 얘는 아직 쪼개지기 전이니까 모세포라고 한다면은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수가 동일하다. 일단 염색체수는 알아보자. 진짜 똑같은지. 아직 쪼개지기 전이잖아. 아직 붙어있지. 자, 염색체수 몇 개야? 염색체수를 셀 때는 뭐를 센다? 동원체수를 센다. 맞지? 자, 그럼 얘 지금 동원체 몇 개야? 2개 있잖아. 그럼 염색체수 2개네? 맞지? 하나의 세포에 2개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얘 보자. 딸세포 하나를 딱 보자. 자, 여기 하나에 동원체 몇 개 있어?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의 수다. 동원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하나, 둘. 그러면 하나의 딸세포에는 염색체 수가 2개다. 맞지? 그러니까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수는 안 변하지. 맞지? 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전후 염색체 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둬. 완전 중요해. 알겠지? 체세포 분열 그 결과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자, 그럼 유전 정보도 똑같아. 왜 유전 정보가 똑같냐면은 처음에 이 염색 분체가 얘네들 염색 분체잖아. 감기 때 분열하기 전에 얘가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와 여기는 유전 정보가 똑같잖아. 맞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 염색 분체가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얘 둘이는 유전 정보가 같지. 맞지? 자, 그러면 해보자. 자, 여기 안에는 만약에 여기 안에는 염색체 안에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DNA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근데 유전 물질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머리가 갈색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귓불이 분리형이다.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홍채 색깔이 약간 갈색이다.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들고 있지. 맞지? 머리색이 갈색이다. 그 다음에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있어? 무슨 유전자 가지고 있어? 홍채가 갈색이다. 얘가 그대로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 유전자 똑같잖아. 맞지? 자, 그럼 이런 유전자 똑같은 걸 2개 가지고 있었어. 맞지? 어떤 유전자 가지고 있었다고? 머리가 갈색이다.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홍채 색깔이 갈색이다. 이런 애를 가지고 있었어. 분명히. 분리되기 전이잖아 지금. 같이 붙어있으니까 분리되기 전이지. 근데 얘가 지금 분리됐지? 얘가 지금 분리됐잖아. 이렇게 쪼개질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쪼개질 거잖아 이렇게. 맞지? 자, 그럼 분리가 됐어. 맞지? 자, 그러면 하나는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각각 끌려가는 거잖아. 이 반으로 쪼개져서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자, 그럼 하나는 이쪽에 들어갔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갔어. 각각 이렇게 탁 쪼개지면서. 맞지? 자, 그러면 엄마 세포, 이때 쪼개지기 전 모세포에 뭐 들고 있었다고? 머리가 갈색이다. 그 다음에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홍채가 갈색이다. 자, 근데 여기는 어때? 이 애 그대로 지금 쪼개졌지?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야? 이쪽 한쪽이잖아. 이 한쪽. 이 한쪽 뭐 들고 있는 거야, 여기에? 똑같이 얘 계속 들고 있잖아. 머리는 갈색이다.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 다음 얘도 홍채가 갈색이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쪼개지기 전에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쪼개졌어. 쪼개졌는데도 똑같이 다 들고 있잖아. 이 3개의 특징을.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들고 있잖아. 맞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얘랑 복제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머리가 갈색이다.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홍채가 갈색이다. 맞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들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세포와 유전 정보도 염색체 수도 동일한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어차피 복제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은 애들이 2개였다가 이제 그 정보가 1개씩 된다. 그것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째 생장이 일어난다. 했지?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맞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면서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자, 대표적인 예.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맞지? 성장기에 갑자기 확 자라잖아. 맞지?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뿌리가 길게, 점점 식물의 뿌리가 아기였을 때보다 길게 자라잖아. 맞지? 자, 그러면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는 체세포 분열 결과일까? 감수 분열의 결과일까?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체세포 분열의 결과이다 라고 해야 돼. 알겠지? 생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몸집이 커지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재생도 일어나. 자, 재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뭐 칼에 비일 수도 있고, 뭐 가위에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어디에 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쓸리면서 그 바깥쪽 세포가 탈락이 되면서 피가 나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상처가 난 곳에 그 상처가 비었어. 그럼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아니잖아. 다시 아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잖아. 심한 상처가 아니면. 맞지? 자, 그러니까 상처가 난 곳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아물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락된 세포 있지? 이렇게 쓸리면서 땅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탁 쓸렸어. 그러면 그 세포들이 탈락되면서 피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새로운 세포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그 새로운 세포들이 상처를 아물게 한다. 맞지? 자, 상처가 난 곳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한다. 재생의 역할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대표적인 예로 부러진 뼈가 분다. 우리가 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어. 그래서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닐 때가 있잖아. 맞지?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목발을 짚고 있어야 돼? 아니지. 다시 붙어. 왜? 부러진 쪽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를 채우면서, 수를 채우면서 그 뼈가 다시 붙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도마뱀의 꼬리든 도마뱀이 이렇게 꼬리가 탁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 맞지? 그럼 그 꼬리 더 이상 안 자라? 다시 자라지. 맞지? 왜 자라? 체세포를 만드는 거야. 계속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결과 도마뱀의 꼬리가 재생되고 부러진 뼈가 붙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단세포 생물의 뜻이 뭐야? 세포 하나가 자기 몸 전체라는 뜻이잖아. 맞지? 세포 하나가 자기 몸 전체야. 그럼 얘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어. 그래서 2개 만들었어. 그럼 원래 한 마리였는데 몇 마리가 된 거야? 2마리가 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한 셈이 돼. 맞잖아. 우리 같은 이렇게 사람은 단세포 생물이 아니잖아.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지? 얘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잖아. 맞지? 단세포 생물은. 근데 우린 다세포잖아.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개체수가 나랑 똑같은 개체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얘는 하나의 세포가 자기 몸뚱아리 전체지. 얘가 한 마리였는데 얘가 체세포 분열했더니 딸세포가 2개 생성되면서 2마리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개체수가 증가하는 생식이 일어난다. 자,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가 새로운 개체가 되면서 생식이 일어난다. 알겠지? 생식은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자신과 닮은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걸 생식이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예가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게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지. 이런 애들은 체세포 분열을 했다 하면 생식이 일어났다. 개체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다세포 생물들이 체세포 분열을 했다라고 하면은 생장과 몸집이 커지는 생장과 재생이 일어난다. 앞에서 했지. 생장과 재생이 일어나는 거다. 알겠지? 몸집이 커지는 생장. 세포수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생. 상처가 아무는 거지.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서. 맞지? 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이 결과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체세포 분열 결과. 염색체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장과 재생이 일어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포 질분열은 핵분열 말기에 일어나고 동물과 식물 다르게 나타난다. 장소, 동물, 식물 전부 다 구분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체세포 분열 이로써 전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